3단원 내용을 지난 시간에 힘과 운동을 우리가 다 했고, 오늘은 4단원 광합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광합성이라는 것은 너희 초등학교 때 살짝 들어봤을 거야지. 식물이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야. 식물의 구조를 알아야지 광합성의 과정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식물의 구조를 알려면 일단 식물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아주 작은 단위인 세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야지. 그래서 우선 오늘 배울 내용은 세포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두 가장 작은 구성 단위,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가장 작은 구성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즉 세포는 생물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야. 그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지. 학습 목표는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나는데 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지. 자,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보통 작기 때문에 현미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지.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한번 관찰해 보면, 동물세포의 경우는 입안의 상피세포, 즉 입 안쪽을 이렇게 면봉으로 긁어내면 끓겨 나오는 표피세포야. 그 상피세포를 한번 관찰해 볼 거고, 식물세포의 경우는 검정말 잎을 관찰해 볼 거야지. 이때 사용하는 염색약. 염색약이 왜 필요하냐면, 그 세포 안에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 소기관인 핵이 들어있거든. 그 핵은 그냥 일반적인 세포를 봤을 때 핵이 점처럼 찍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핵을 염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염색약이야. 핵을 염색하기 위해서 염색약을 쓰는데, 보통 동물세포의 경우에는 메틸렌 블루라는 용액을 사용해요. 파란색 용액이야. 이걸 한 방울 떨어뜨리면 요 안에 있는 핵이 파랗게 염색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염색약의 이름은 아세트산 카민이야. 이 아세트산 카민의 색깔은 붉은색인데, 마찬가지 떨어뜨리면 안에 있는 핵이 붉은색으로 염색이 되어서, 그래서 핵을 잘 관찰할 수 있게 된다지. 일반적인 모습은 이렇게 돼. 동물세포 입안의 상피세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모양이 일정하지 않게 그냥 떨어져 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핵이 하나씩 들어있어. 그 다음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하지. 칸이 다 져있지. 요거 하나하나가 하나의 세포야. 한 개가 하나의 세포. 요것들이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딱 배열을 하고 있다. 그치?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있어.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핵은 요 안에 빨갛게 점 찍어 놓은 것은 아세트산 카민으로 염색했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겠지. 이 세포마다 하나씩 들어있어. 자, 요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했을 때 볼 수 있는 모습이야. 자, 이걸 이제 좀 더, 배율이 높은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그 안에 있는 구조까지 다 살펴보면, 요걸 떼서 이렇게 살펴보면, 동물세포는 이와 같은 모형으로 그릴 거고, 식물세포는 이와 같은 모형으로 그릴 거야. 두 세포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보자. 일단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마찬가지 가운데 핵이 있어. 가운데 있든 옆에 있든 세포 안에 하나씩 꼭 핵이 들어있거든. 여기도 핵이 들어있는 거지. 그리고 그 주변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자, 이게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이 형태를 유지하게끔 뭔가가 주머니를 싸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싸고 있는 구조물.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게끔 싸고 있는 물질을 우리는 세포를 이루고 있는 막 해서 세포막이라고 이야기해. 세포막으로 쌓여 있어. 요것도 식물세포도 마찬가지. 요 안쪽 편에 보이는 것이 세포막이야. 여기 보이는 거. 그래서 생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안에 있는 물질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게. 그리고 이 사이에 다른 세포와 다른 물질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끔 해주는 세포막으로 쌓여 있고, 그 다음 동물세포, 식물세포 할 것 없이 그 안에 핵이 들어있다 그랬는데, 다른 어떤 소기관도 똑같은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이 있어. 어떤 거냐면 요렇게 생긴 거야. 마치 핫도그에 케첩을 발라놓은 거야. 여기도 있어. 이렇게 생긴 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미토콘드리아라는 거야. 미토콘드리아. 이건 뭐냐면, 세포가 세포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거야, 그렇지? 영양분을 가져온다고 그게 다 에너지가 되는 건 아니지. 에너지를 누군가 만들어줘야 돼. 그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그치?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이 있다는 거야. 그래야만 세포 활동을 할 수 있겠지. 에너지를 만드는 기관. 그래서 핵과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소기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이 전체를 채우고 있는 부분 있지. 채우고 있는 부분, 세포안을 채우고 있는 부분을 다 통틀어서 세포질이라 그래. 동물이든 식물이든 세포막이 싸고 있으면 그 안에 채워져 있는 물질들이 있겠지. 여기도 채워져 있는 물질, 그걸 통틀어서 세포질이라고 하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질 안에 묻혀 있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식물세포에만 볼 수 있는 구조가 있어. 식물세포에만 볼 수 있는 구조는 아까 우리 이거 비교했을 때 식물은 일정한 형태를 유지한다 그랬었지. 이거는 어떤 특정 형태가 없다 그랬지. 왜 유지할 수 있냐면 식물세포는 세포막 바깥쪽에 두꺼운 벽들이 있어. 벽돌집을 지을 때 벽돌집 주변에 담을 쌓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세포막 바깥쪽에 단단한 벽돌의 구조 형태로 그 세포를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뭐냐면 세포벽이라는 구조물이야. 그래서 식물세포의 형태를 유지시키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보호해주는 역할, 그게 세포벽이라는 구조물이고, 동물세포에는 그와 같은 세포벽의 구조가 없어. 그래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지 않지.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광합성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되겠다 하지.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마치 알갱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뭐냐면 엽록체라는 거야. 동물은 영양분을 나무로부터 얻는다 하지. 잡아먹어서 얻지. 그렇지만 식물은 옆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을 수 없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 양분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엽록체야. 그래서 동물에는 필요 없지만 식물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지. 엽록체라는 구조물이 있다 하지. 이게 알갱이가 담겨져 있는 듯한 이렇게 작은 주머니야. 그 다음 식물세포에서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구조는 에코라는 건데, 이렇게 채워져 있는 이 에코는 동물은 노폐물이 생기면 노폐물을 배출시켜야지. 배변 활동으로 배출시킨다지. 밖으로 빼낼 수 있지만 식물은 그렇지 못하지. 식물이 똥을 싸는 일은 없다 하지. 따라서 식물의 경우는 생명 활동 결과 생긴 노폐물이 생겼을 때 그걸 저장해 놓는 장치가 필요해. 그치? 요거. 그치? 그래서 노폐물을 저장하는 에코라는 구조물이 있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포가 오래 들수록 노폐물 양도 많아지니까 에코도 점점 커지겠지. 이와 같은 구조물을 가지고 있다 하지. 그래서 동물세포, 식물세포를 비교했을 때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것들, 세포벽이나 엽록체나 에코 이런 것들은 좀 기억해둬야 되겠지. 그 외에 미토콘드리아나 세포막이나 세포질이나 핵은 동물, 식물 모두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 되겠다 하지.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동물, 식물, 세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 다음 시간 모든 토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